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셨던 내용입니다. 배당 성장주 20개 종목에 1억을 투자하는 과정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처음 계획은 1억 매수가 모두 끝난 후에 배당으로 SOXL과 TQQQ를 모아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할 계획이었지만 많은 분들께서 투자 종목을 궁금해 하셔서 너무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계획보다 조금 빨리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미국 배당 성장주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저의 현실적인 목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배당 성장주로 5년에 2배 정도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5% 정도의 주가 상승을 목표로 미국 배당 성장주 투자를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7개의 국내 종목 중 상위 4종목은 1년 6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3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1, 2년 만에 400%, 500%의 좋은 기억을 안겨줬던 국내 기업 투자를 과감히 멈추고 1년에 고작 15%의 수익률로 목표치를 낮추면서 미국 배당 성장 투자로 방향을 돌리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20분 내외의 영상 속에 담긴 이야기이므로 쉬운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20분짜리 고민이 아닌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해왔던 고민들을 압축해서 담아낸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1억이라는 돈을 미국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기로 마음먹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저는 제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아무리 노력해도 하지 못하는 것을 잘 구분해내는 편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이전과 같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것은 앞으로 한동안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400%에서 500%의 수익률은 당연히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단기간에 100%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도 이제는 제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크게 상승하는 섹터와 종목들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등장하겠지만 상승하기 전에 제가 그 종목들을 미리 예측하고 보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단순히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 할 수 없겠지 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한 웬만한 종목들을 다 분석해 봤을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 능력으로는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 눈엔 별로지만 제 눈에 좋아 보였던 저평가된 종목들이 2020년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2021년 초까지만 해도 시드머니가 부족한 게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여름부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확신을 가질 만한 종목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지금이 고점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저점이나 고점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락장이 와도 신경을 덜 쓸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배당 성장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지만 그동안 충분히 만족스러웠던 국내 성장주 투자를 줄여나가면서까지 투자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방법인지 확신을 갖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 6월 국내 성장주 종목 3개와 미국 배당 성장주 종목 3개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찾아낸 후 같은 시점에 투자해보기로 했습니다. 총 6개의 종목을 선택하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국내 성장주 3종목을 찾는 데 쓰였습니다. 유망 섹터들을 조사하고 관련 분야의 책도 읽고 사업보고서와 증권사 리포트 분석, 재무제표 분석, 관련 기업의 몇 년치 뉴스 정리, 비슷한 사업을 하는 해외 기업과 비교해보기, 5년 후, 10년 후 산업과 기업의 전망 상상해보기 등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국내 기업 3개를 선별해냈고 미국 배당 성장주 3종목을 정하는 데는 하루도 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시가 배당률이 2% 이상인 기업, 배당 성장률이 높아 5년 후엔 배당률 5%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 한 해도 빠짐없이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 중이며 주가가 5년 동안 2배 이상 상승한 기업, 이러한 기업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종목 3개를 골랐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기업이 브로드컴, 홈디포, 에브비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재밌는 규칙을 넣어보았습니다. 제가 노력을 기울인 정도에 따라 투자 금액에 차등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브로드컴에 500만원 투자, 국내 성장주 1, 5천만원 투자, 투자금의 10배 차이가 나도록 설정한 이유는 실제로 종목 선택을 위해 기울인 정성과 노력이 10배 이상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제 노력에 대한 보상인 듯 처음엔 국내 성장주 3개의 수익률이 훨씬 좋았습니다. 하루에 5% 이상씩 올라가기도 했던 반면 미국 배당 성장주는 정말 기어가듯이 오르고
기어가듯이 내려가고를 반복했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차이는 하락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국내 기업 세계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오미크론 얘기가 나올 때마다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반해 미국 배당 성장주는 오히려 하락장에서 오르기도 했습니다. 위기 때 배당주를 찾는 사람들 심리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투자한 지 6개월 후 현재 주가를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내 성장주 3개의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주이므로 주가 변동성이 커서 혹시라도 따라서 매수하셨다가 큰 손실을 보시게 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찾아냈던 국내 성장주 3종목은 현재 2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기록 중이며, 이렇게 쉽게 종목을 선택해도 되나 싶었던 미국 성장주 3종목은 오르는 듯 마는 듯 움직이면서도 결국엔 또 우상향이었습니다. 투자금이 작아 아직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세계 기업에서 6개월 동안 총 6번이나 용돈처럼 배당도 들어왔습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홈디포 2%, 브로드컴 3.5%, 에브비 5% 이상의 배당을 앞으로도 꾸준히 받게 될 예정입니다. 미국 배당 성장주 3종목에 시범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조급한 마음만 내려놓는다면 꽤 괜찮은 투자가 되겠구나란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힘들게 찾아낸 종목이라고 해서 큰 수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며,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찾아낸 종목이라고 해서 안 좋은 종목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들을 우습게 봐선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상승, 하락, 횡보, 언제나 3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엔 상승만이 있습니다. 상승 시에 크게 치솟는 종목들이 최고인 듯 보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날은 상승보단 횡보나 하락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횡보 또는 하락의 시기엔 거북이처럼 움직이더라도 확실한 배당 수익 2%를 보장받으며 시가 배당률이라는 안전장치로 인해 큰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적은 배당 성장 투자만큼 맘 편한 투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국내 성장주 투자로 6개월 만에 2천만 원의 손실을 본 경험을 통해 제 능력으로는 하락하는 시장의 흐름을 절대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무쳐 허황된 꿈을 계속 꾸는 것보단 빠르게 부족함을 인정하고 재정비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동안 제가 큰 수익을 누려왔던 투자 방식을 과감히 내려놓고 배당 성장 투자로 방향을 바꾸고자 합니다. 제가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선 배당 성장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익률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을 SOX의 TQQQ 투자로 채워나갈 계획을 세운 겁니다. 따라서 저에게 있어서 배당 성장 투자와 세배 레버리지 투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지 서로 상반되는 투자가 아닙니다. 배당 투자는 더 많은 주식수를 보유한 사람이 승자입니다. 주가는 떨어질 수 있어도 보유 주식수는 내가 매도하지 않는 이상 줄어들지 않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것이 배당 투자자에겐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할 수 있으며 그것은 곧바로 배당 수익 증대로 이어집니다. 반면 시장이 좋을 땐 SOX의 TQQQ가 크게 올라줄 테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상황이므로 남들보다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두 가지 투자가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제가 SOX의 TQQQ만큼이나 배당 성장 투자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에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 참 좋습니다. 물론 내세울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할 필요도 없고 완벽한 척할 필요도 없는 것이 참 다행이고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보며 제가 놓쳤던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보고 배우기도 합니다. 따뜻한 말씀들 그리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배당 연금술사라는 채널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공간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땐 권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함께 배워가는 입장에서는 제가 굳이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실난 종목과 금액까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 매수 시점이 되면 방송으로 알려달라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크게 손실난 종목들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표가 비슷한 분들과 함께 서로 의지하고 응원하면서 다양한 생각과 경험들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며 성장해 나가는 게 즐겁습니다. 횡보나 하락장에서 나만 마이너스인가? 나만 안 좋은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난 건 자랑하고 싶지만 손실 난 건 숨기고 싶어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 심리입니다. 함께 고민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대로,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나는 대로 솔직하게 모든 과정들을 공유해 나갈 생각입니다. 수익 난 걸 자랑하거나 잘난 척하고 싶지 않듯이 현재 손실 중인 걸 숨기거나 창피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손실 또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일시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저의 모든 초점은 10년 후, 20년 후에 맞춰져 있으므로 현재의 주가와 수익은 기분의 문제일 뿐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오랜 시간 노력해서 선택한 국내 성장주 세 종목이 안 좋은 기업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에 의해 주가가 흘러내렸을 뿐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던 성장주 1이 가장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5년 후 2배 이상은 될 거라는 믿음으로 투자했습니다. 이제 겨우 6개월이 지났을 뿐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한 것이기에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논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제가 느긋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고르고 고른 소중한 종목들이니까요.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보유한 종목들을 쉽게 매도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매수한 게 아니라 매수할 때 저 스스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주가 하락을 포함한 각종 위기 상황 또한 매수 전에 제가 가정했던 상황들이므로 크게 휘둘릴 이유가 없습니다. 백화점식 투자 방법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러 종목에 투자 중이고 크게 수익 난 종목을 원금 정도만 수익 실현한 후 계속 보유 중이기 때문에 세 종목에서 큰 손실이 나긴 했어도 여전히 수익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100% 이상의 수익이 난 종목이 있다면 다른 종목이 0%가 되더라도 손해본 것이 아닙니다. 상장 폐지만 되지 않는다면 0%까지 가게 될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좋은 종목을 끈기 있게 보유하며 100%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종목을 보유하게 된다면 손실 중인 종목이 있더라도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말씀드릴 미국 배당 성장주 20개에 5년 이상 끈기 있게 투자한다면 안정적으로 100%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며 내 포트를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대장 종목을 꽤 여러 개 보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배당 성장 투자로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욕심이 차오르는 부분만 SOX의 TQQQ 투자로 일부를 메워나간다면 크게 실패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작년 9월 1일 에브비라는 종목에 큰 악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거래량으로 봤을 때 큰 악재가 생겼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지만 그냥 배당이나 받으면서 버텨보자 라는 생각으로 무슨 악재인지 확인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 이유를 아직도 모릅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배당을 받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의 선택이 그다지 나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배당 성장 투자에 대한 확실한 저만의 기준 하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매도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배당 성장 투자에 대해서만큼은 그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가 흐름에 따라 매도를 결정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제가 배당 성장주를 매도하는 유일한 기준은 배당 축소나 삭감일 것입니다. 주가 흐름은 기업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경우도 많기에 그런 움직임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움직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악재를 판단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배당을 올려오던 기업이 주주와의 신뢰를 깨면서까지 배당을 축소하거나 멈추었다는 것은 확실한 악재 신호인 것에 틀림없습니다. 국내 기업에선 흔히 있는 일이지만 미국 기업에선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기업이 주는 배당에만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기업 경영과 주가 관리는 제가 굳이 신경 쓰지 않더라도 기업이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배당을 주는 분기별로 정리해봤습니다. 각 기업들을 잘 조합해서 투자하면 매달 배당을 월급처럼 받아나가실 수 있습니다. 월급보다 좋은 이유는 월급은 한 달 중 단 하루만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배당은 기업마다 지급하는 날짜가 다르므로 수시로 들어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다가도 배당이 들어왔다는 문자를 받고 나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20개 기업을 모두 상세하게 언급하다 보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오늘은 간단히 설명드린 후 자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까지 해당 종목 검색을 통해 간단히라도 예습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티커명은 자막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0월 배당 종목입니다. 아메리칸 타워는 통신 인프라 리츠입니다. 글로벌 통신사에게 통신타워를 빌려주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G 성장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리츠 기업 중 시총 1위입니다. 머크는 미국 제약 4위 기업입니다. 세계 10위 안에 드는 글로벌 제약회사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이며 인류 생존을 위해선 제약 바이오 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글로벌 제약주는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JP모건은 미국은행 시총 1위 기업이자 세계은행 1위 기업입니다. 국내 은행주와는 다르게 JP모건은 성장주로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대만엔 TSMC가 있습니다. 대만 시총 1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1위 기업입니다. MPW는 의료시설 니체입니다. 고령화 사회일수록 의료시설 수요는 많아질 것이란 생각으로 매수했습니다. VICI는 카지노 관련 니체입니다. IIPR은 의료용 대마 관련 리츠입니다. 세 개 리츠 모두 사업성이 마음에 들어 매수했지만 회색으로 표시한 기업들은 우량주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매수하시기 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258 11월 배당 종목입니다. 에브비는 미국 제약 3위 기업입니다. 참고로 1위는 존슨앤존슨, 2위는 화이자입니다. 스타벅스는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합니다. 버라이즌은 미국 통신 1위이자 세계통신 1위 회사입니다. 2020년 5G 장비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8조짜리 큰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아날로그 반도체 1위 기업입니다. 메디패스트는 다이어트 관련 기업입니다. 건강과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질 것이기에 매수했지만 주가 변동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우는 4, 5, 8, 11 배당 기업이지만 258, 11로 분류하였습니다. 정말 좋은 배당 성장 기업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삼성전자 하나에만 몰아서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유는 삼성전자도 좋지만 미국엔 삼성전자만큼 좋은 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6, 9, 12월 배당 종목입니다. 홈디포는 코로나 수혜주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한샘 주가가 올랐던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홈디포 방문 영상을 찾아보시면 그 규모에 놀라실 겁니다. 집을 꾸미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홈디포에 방문한다면 구경하다가 하루 종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은 반도체 분야 4위 기업입니다. 참고로 현재 순위를 말씀드리자면 TSMC가 1위, 2위가 엔비디아, ASML이 3위, 그 다음이 브로드컴입니다. 국내에선 1, 2, 3위 기업들에 비해 많이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유나이티드헬스는 미국 최대 건강보험 기업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이며 미국 정부 매출이 75%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로키드 마틴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넥스트에라, 다음 세대의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린데는 글로벌 1위 산업용 가스 기업입니다. 좋은 수소 에너지 기업을 많이들 찾고 계실 텐데 린데는 좋은 수소 기업 중 하나입니다. 수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스 관련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ABR은 모기지 리츠, 즉 부동산 금융회사입니다. 이것도 우량주는 아니기 때문에 주의 바랍니다. 배당 성장 기업뿐만 아니라 BST라는 블랙록의 월 배당 CEF, 그리고 애플과 알파벳, 국내 성장주 두 종목에도 함께 투자 중입니다. BST는 ETF가 아닌 폐쇄형 펀드 CEF 상품입니다. 월 배당 종목이며 5% 이상의 높은 배당을 지급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선택하시기 전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SCI와 S&P가 개발한 글로벌 산업분류 기준 GICS, 긱스에서 분류한 11개 섹터를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개 섹터에 포함된 시총 상위 대장주를 두세 개씩 가지고 오면 다음과 같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정보기술.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 2위는 애플, 3위는 TSMC입니다. 저는 그 중에 2위와 3위를 보유 중입니다. 두 번째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위는 존슨앤존슨, 그 다음에 2위는 유나이티드헬스, 3위는 에브비, 4위는 머크. 2위와 3위와 4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융 섹터는 첫 번째는 버크셔 해서웨이, 2위는 JP모건입니다. 이 중에 2위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1위는 알파벳 C, 2위는 알파벳 A. 1위, 2위가 모두 알파벳이라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 중에 알파벳 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임의 소비재 섹터입니다. 아마존, 테슬라, 홈디포. 3위인 홈디포를 가지고 있으며 9위인 스타벅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테슬라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산업재 섹터입니다. UPS, UMP 1위와 2위는 제가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0위인 로키드 마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10위인 로키드 마틴을 보유하고 있냐? 로키드 마틴은 작년까지 1위에서 지금 기업에 악재가 생기면서 10위로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로키드 마틴이 언젠가는 다시 원래 자리를 찾겠지라는 생각으로 로키드 마틴에 투자 중입니다. 필수 소비재 섹터에서는 월마트 그리고 프록터앤갬블 1위와 2위 모두 제가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틸리티 섹터는 첫 번째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투자 중입니다. 리츠 섹터에서는 1위 기업인 아메리칸 타워에 투자 중입니다. 에너지 섹터는 엑선모빌, 쉐브론 두 기업 모두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11번째 소재 섹터 BHP, 세계 최대 광산 기업입니다. 여기는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제가 왜 투자하지 않는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2위 기업인 린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안에 배당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20개 이상의 종목 중 절반 이상이 11개 섹터의 대장주에 해당합니다. 절반 이상을 우량한 기업들로만 구성한 것이며 다양한 sek터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섹터가 주목을 받더라도 시장에서 크게 소외될 일이 없습니다. 배당 성장률, 시가 배당률, 매출 증가, 주가 흐름을 고려해 봤을 때 주가와 배당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가 기대되는 종목들만 구성을 해봤습니다. 보유 종목을 공개하는 것이 저에게 득이 될 가능성보단 실효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개하는 이유는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답답해하고 계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저의 주관이 많이 담긴 종목 선정이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목은 여러 개지만 한두 개의 섹터로만 편중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TQQQ, SOX의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두 개의 ETF와 세 개의 개별주로 분산을 매우 잘 시킨 듯 보이지만 TQQQ 속에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주가가 함께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TQQQ와 SOXL은 겹치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방향성이 비슷합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은 모두 대형 기술주이므로 사회적 이슈에 의해 주가가 함께 오르거나 함께 떨어집니다. 오를 때는 정말 좋지만 소외될 때는 완전히 소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다양한 섹터에 투자를 하게 되면 금리 인상과 같은 이슈가 있을 때 대부분의 섹터는 하락을 하지만 금융주나 보험주와 같은 금리 인상 수혜주는 오히려 상승하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완전히 소외되지 않을 수 있어서 하락장을 버텨내기가 더 쉬워집니다. 다 같이 하락하는 날 내가 보유한 종목 단 한 개라도 상승하고 있다면 그 하나가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위에 예시로 제시했던 5종목에 투자했다면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모든 종목에서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클 테니 보유한 종목들의 섹터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배당 성장주의 매수 매도 시점에 대한 생각,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를 소개해드리고 배당 성장 ETF 투자와 개별 종목 투자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배당 성장주를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배당 성장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들로 영상을 구성해 볼 예정이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